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오늘 일요일이라서 시간이 좀 남아서 경제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그동안 조국과 문재인의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 모든 눈길이 문재인과 조국이한테 쏠려 있었죠. 그러는 사이에 경제는 망가지고 있었고 더 힘들게 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튀어나온 것이 디플레이션의 공포라는 말이었죠. 그죠? 제가 전번에도 한번 올렸었는데 디플레이션 공포, 즉 대한민국은 리세션, 경기 하강의 문제가 아니라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의 문제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디플레이션가 향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왔다입니다. 이미 왔어요. 이미 와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문재인 하에 대한민국 경제는 디플레이션 이상의 고통을 받을 것이다입니다. 그죠? 유튜버 몇 분들이 이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많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될 적에 일반인이 보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이런 게 용어를 갖고 접근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실물 경제를 한 기업을 한 25년 경영해 봤어요. 그래서 일반인이지만은 제가 경제 전문학자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인이지만은 우리 피부에 맞는 거로 해가지고 다시 재구성해서 찍는 거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디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이 온다 이런 걸 말하기 전에 우리가 대한민국 60년 경제사를 볼 필요가 있고 일본과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왜 사람들이, 국민들이, 경제인들이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공포를 느낄까? 그죠?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그죠? 물가가 하락하는 거니까. 똑같은 돈을 가지면은 그동안 9개 살 수 있었던 물건을 10개를 살 수 있죠. 그죠? 그럼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전혀 안 좋아요. 왜? 물가가 하락하면은 기업은 생산을 줄이게 되겠죠. 그죠? 생산을 줄이면은 임금이 하락하고 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물가는 또 떨어지거나 정체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비 위축이 오죠. 소비 위축이. 그죠? 왜냐하면은 디플레이션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임금이 안 오릅니다. 임금이 하락하게 되죠. 말씀드렸죠. 기업은 구조조정을 하고 기업은 망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은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또 임금을 깎게 되죠. 그럼 국민들과 일반 근로자들은 소득이 느는 것이 아니라 줄게 되고 소득이 줄게 되니까 과거의 임금 수준이었다면은 9개 살 거를 10개를 샀는데 디플레이션 초기에는 소득이 줄어버리니까 결국 9개도 못 사고 7개, 6개를 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생산도 감소하고 소비도 위축되고 그러니까 임금도 하락하고 또 소비가 위축되고 그러다 국가 경제는 추락으로 간다 하는 게 디플레이션이죠. 그죠? 대공황이라는 말도 써요. 공황. 자, 그래서 각 정부는 모든 세계 정부와 대한민국 문재인 이전의 정부도 모두 인플레이션을 용인했어요. 물가 상승해라. 근데 해봐야 2% 이상, 3% 이상은 물가가 상승해야지 임금도 물가 상승에 따라서 올라가고 그래서 소비가 진작되고 하는 것이었죠. 그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하 2년 반에서는 인플레이션도 없었다. 그죠? 그러니까 경제가 모든 것이 실패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없는 상태에서 그죠? 리세션이었어요. 그동안 경기 하강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이 그냥 꼬라박고 있는 거야 지금. 꼬라박혔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 디플레이션의 문제는 뭐냐 하면 말이죠. 뭐냐면은 국민 모두가 가난해져요. 그죠? 국민 모두가 가난해지고 국민 전부가 가난해진다는 것이죠. 이게 큰 심각한 문제가 돼요. 저 길거리에 똑같은 돈 가지고 화폐 가치가 상승한다는데 똑같은 돈 가지고 물건이 싸지니까 더 많이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니죠. 왜요? 임금이 깎이니까. 그리고 구조조정이 되고 실업자들이 막 느니까. 그래서 옛날 공황시대에 때는 미국의 대공황이나 그럴 때는 말이죠. 우리나라도 디플레가 있었죠. 언제요? 박정희 시대 이전에 다 디플레이션 상태였어요.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이 안 될 때는. 그럴 때 길거리에 거지가 생기고 강도가 생기고 이런 게 디플레이션의 참혹함이죠. 그죠? 좀 깁니다.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은
나라 돈을 풀어서 마이너스 물가를 플러스로 올리려는 작업을 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거 유심히 볼 게 있어요. 지금 문재인이가 2년 반 전부터 계속 슈퍼 예산을 갖다가 한 해에 40조, 50조씩 내년에 뭐 60조를 갖다가 더 걷어버리잖아요. 얘네들은 지네가 잘못한 거는 자각하지 않고 돈을 벌어서 일반 소비성으로 막 돌려버렸죠. 그죠? 그러면 현재는 뭐다? 사실상 디플레이션이다. 한국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물가가 안 올랐죠, 솔직히. 생필품만 올랐어, 생필품만. 그죠? 그런데 일반 전체 물가는 안 올랐어. 그죠? 그래서 지금 디플레이션 오니까 결론에서 나올 말이지만은 현금 가치가 상승하니까, 그죠? 현금 가치는 상승해요. 근데 불안하잖아요, 사람들. 임금은 깎일 것이고, 구조조정은 늘 것이고, 세계 경제는 불안할 것이다 하니까 뭐를 한다? 사람들이 달러와 금을 사들이기를 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죠? 자, 우리가 이거 대한민국의 디플레이션이 말이죠. 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40대, 50대, 60대, 70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디플레이션이에요. 그죠? 왜? 1961년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드라이브에서 우리는 성장만 구가했어요. 성장만. 그죠? 박근혜 시대까지는 성장만 구가했어. 2%가 되든 3%가 되든 계속 성장을 했어. 그게 지금 문재인 시대에서 꼬꾸라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박정희 시대에 60년 동안 한 번도 우리는 디플레이션 공포는 없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디플레이션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당하게 될 입장이 되죠. 그죠? 물가가 마이너스예요. 디플레이션의 핵심은 물가가 하락한다는 거야. 즉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는 거야. 0%로 끝나지도 않고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물가가 마이너스로 들어간 시대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온 적은 언제 있었다? 1970년대 말 석유파동. 그죠? 석유파동. 그것으로 인해서 민심이 흉해지고 박정희가 아마 물러났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1997년에 IMF, 그 다음 2008년에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경제 위기. 그러나 이때는 1년 반 정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됐다가 다음에 역동적으로 성장을 하죠. 역동적으로. 다시 뭐 7, 8%, 3%, 10몇 프로씩 성장하는데 이게 뭐냐? 한국 산업이나 한국 경제력이 그만큼 기반이 탄탄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디플레이션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문재인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또 여기서 디플레이션의 말이 나오면은 우리가 과거에 잃어버린 일본의 20년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이죠.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일본에는 확실한 디플레이션은 없었어요. 일본은 확실한 디플레이션이 없었고 경기 뉴노멀이 있었죠. 뉴노멀이. 플러스로 돌았었다가 마이너스 돌았다가 플러스로 돌았었다가 마이너스 돌았었다. 그게 일본의 뉴노멀이에요. 그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감히 예상하는데 마이너스로 갈 것이다. 디플레이션으로 꼬바라갈 것이다. 왜 이런 근거를 대냐는 말이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터지기 전에는 일본 모든 경제와 부동산과 주식과 모든 것이 버블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버블을. 그죠? 그래서 좌파 경제학자들이 또는 이 좌빨들이 하는 말이 한국도 일본을 따라간다. 부동산도 폭락을 할 것이고 주식도 폭락을 할 것이고 그럼 어떻게 살아라고 이놈들아. 주식도 폭락하고 부동산도 폭락하고 모든 게 다 폭락한다. 경제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라고 임마. 그게 나라냐?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경제 정점, 경제 꼭지, 경제 버블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은 성장을 해야 하는 시기에 문재인이 나타나가지고 경제를 아주 존망시키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존망시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본은 플러스 마이너스 물가가 돼요. 좀 올랐다가 내렸다가 좀 올랐다가 내렸다. 성장률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뉴노멀이라 그래요. 뉴노멀.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된다? 내려꽂는다 앞으로. 내려꽂는다. 그거 자꾸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서. 왜 그러냐 하면은 자, 그래서 모든 그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용인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2 내지 3%의 인플레이션을 용인을 하고 2 내지 3%가 경제 성장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물가도 올라가고 또 국민 소득도 올라가고 국민 임금도 올라간다. 그래서 소비가 진작이 된다. 이런 논리죠. 경제의 기초죠. 기본이고. 그런데 문재인은 어떻게 했다? 쌍그리 망가버렸다. 뒤에 나옵니다. 자, 문재인이 한 것은 2년 반 동안 말이죠. 뭐죠? 통계 조작. 그죠? 통계 조작. 사기를 쳤죠. 사기를. 왜? 2017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2017년 5월에 문재인이가 집권을 했어요. 그때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정점이었다, 꼭지였다. 이렇게 되죠. 경제 성장 사이클에 대해서 경제 사이클로는 2017년 5월이 경제 꼭지였다. 경제 성장은 더 이상 안 한다. 그 다음부터 하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죠. 경제학자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함부로 말 못하다가 요새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뭐를 써야 됐느냐. 문재인은 뭐를 써야 되냐 하면은 경제 하강이 시작됐으므로 법인세를 깎아주고 세금을 깎아주고 모든 국민 세금을 깎아주고 부동산을 부양해야 되고 주식을 부양해야 되고 이런 정책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거꾸로 된 정책을 썼죠. 그죠? 법인세 세금 왕창 걷어 국민한테 세금 안 걷는다 그러더니 간접세 뭐 직접세 왕창 걷어들여 주식 폭망시켜 부동산 못 올라가게 해. 그죠? 그래서 경제는 어떻게 됐다? 망가졌다. 나중에 그 소주성 이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네 번째인데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문재인의 공산적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주 52시간 강제, 그 다음에 최저임금 35%, 33% 인상, 반기업, 친노조, 그 다음에 무책임한 경제정책 운영으로 어떻게 됐다? 이 나라는 망하고 있었다. 2017년 5월 이후에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왜? 경제가 하강을 한 단계에 있어. 그죠? 그때 벌써 리세션이 왔죠. 2017년 5월에. 지금 한참 리세션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때 왔다니까요. 리세션 경기 하강이 들어가는데 뭐다? 문재인은 거꾸로 정책을 쓰고 원전 폐기,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33% 인상, 노동시간 52시간 규제, 이렇게 했죠.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 있죠. 국가기관 사업은 지켜야 되고 원전 같은 거 우리나라 대기업 7강 이런 거 지켜야 됐었고 그죠? 그 다음에 비정규직 재료는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경제는 시장의 수급과 공급에 따라 움직이죠. 그죠? 이때는 비정규직이 생겨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죠?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대로 놔뒀어야 됐어요. 이걸 갖다 강제로 그냥 막 비정규직을 갖다가 정규직이다 하다 보니까 지금 오만 데서 불만이 다 터져나가고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죠. 그죠? 임금은 올려놨어. 임금은 올라가니까 기업들은 이익이 떨어져. 매출도 떨어져. 그죠? 그러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느냐? 전체 국민한테 간다. 이렇게 되죠. 최저임금은 말할 것도 있고, 소주성. 문재인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소주성.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그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30%를 더 받으므로 30%를 갖다가 소비를 일으키고 그 소비가 기업의 생산에 들어가고 기업의 생산에 들어가면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그러면 모든 국민이 이렇게 된다는데 완전히 거꾸로 됐죠. 이건 사기죠, 사기. 애초에 사기였어요. 30%를 국민소득을 최저임금을 올려주니까 걔네들이 소비를 한 게 아니라 물가를 더 올려버렸으니까 소비가 안 돼. 그죠? 생필품을 더 올려버리니까 최저임금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건 뭐다? 생필품 가격이다. 뭐 자동차 좋은 거, 아파트 큰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생필품 가격이 30% 이상 더 올라서 더 가난해졌어.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30%를 더 올려주니까 지네 이익에서 임금 비율이 그만큼 더 올라갔어. 그죠? 그러니까 기업은 갖다가 매출이 줄고 이익이 줄고 기업은 갖다가 추락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갖다가 추락하고 또 국민들은 더 가난해지고 그래서 뭐가 발생하느냐? 초양극화를 발생시켰다. 디플레이션에서 반드시 오는 게 초양극화의 발생이에요. 디플레이션에서 반드시 오는 게 인플레이도 마찬가지만은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똑같이 말이야 돈을 많이씩 벌게 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근데 디플레이션은 없는 놈은 더 가난해져. 그래서 초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죠. 그죠? 이게 모두 디플레이션의 그 정후입니다. 디플레이션의 결과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문재인의 비극은 그죠? 뭐냐? 우리는 벌써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전번에 아래 공포를 찍었고 뒤에 공포를 찍었는데 아래 공포는 문재인이 집권하면서 2017년 5월부터 왔다. 지금은 현재 디플레이션 상태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이 비극이 뭐냐 하면은 모든 세계 경제와 모든 세계 국가 정상들이 법인세를 깎아주고 세금을 왕창 깎아주고 정부 재정을 늘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도했어. 주식도 부양하고 부동산도 부양했어. 그죠? 근데 얘는 완전히 거꾸로 했죠. 세금 왕창 걷어, 법인세 왕창 걷어, 부동산 못 올라가게 해, 주식 개판을 쳐놨지. 그죠? 그래서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문제니까 이게 비극이라는 거죠. 완전히 반대로 갔다. 경제가 원리에도 반대 갔고 현실 경제에도 반대로 갔고 또 뭐다? 세계 경제에도 반대로 갔다. 이런 것이죠. 그죠?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아는 경제학자나 경제 전문가들이 이걸 몰랐을까? 우파라는 분들 경제학자만 몇 명이 말씀하시는데 과연 문재인의 정부의 경제학자나 좌파 경제학들은 이거를 몰랐을까? 다 알았어요. 경제학자인데 왜 이걸 몰라? 청와대 애들이 왜 이걸 몰라? 하느니 왜 이걸 몰라? 다 뭐였다? 2년 반 동안 문재인이 2년 반 동안은 다 사기였고 조작이었다. 국민을 속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한 게 뭡니까? 단적인 예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예산을 올린다. 2017년에 40조, 2018년에 50조, 2019년에 60조 올린다는데 경제 성장이 됐어요? 안 됐잖아요. 즉 100몇 조를 갖다 올려버렸어. 40, 60 하면은 140조, 150조를 올려버렸어. 예산을. 온데간데 없어. 그게 다 어디로 갔느냐? 길거리에서 담배꽁초 줍고 비닐 걷고 가로등 불 끄고 이런 사람한테 나눠주고 정치적인 도구로 삼았다는 거죠. 즉 경제를 갖다가 정치 도구화를 시켜버린 거야.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남미에서 나온다. 그래서 베네수엘라행, 브라질행, 아르헨티나행이 나온다는 소리죠. 그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는 안 보지만 베네수엘라까지는 안 간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재인의 비극이었죠. 그죠? 슈퍼. 자, 2017년에 슈퍼, 2018년에 슈퍼, 2019년 울트라 슈퍼 예산을 올렸어. 2020년에 더 올린데 이게 뭐냐? 이게 디플레이션 방지 대책이에요. 디플레이션 탈출 대책인데 어떻게 됐다? 디플레이션에 탈출된 게 아니라 더 디플레이션을 가속하고 있다. 이게 뭐냐? 국가적인 동력, 국가적인 자원을 갖다가 엉뚱한 데 썼다. 길거리 있는 사람한테 돈을 몇십만 원씩만 나눠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소비를 갖다가 해봐야 별 소용이 없었다. 몇십만 원 가지고는. 그죠? 대규모 기관 사업이나 대규모 부동산 부양이나 대규모 R&D를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 누구다? 문재인이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매국노다. 이런 결론에 나오는 거죠. 이게 모두 디플레이션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자, 가슴을 치는 언론 기사가 있어요. 그죠? 시장엔 손님보다 상인이 많다. 기업은 현금을 쌓는다. 공장 매물이 넘쳐난다. 기업 해외 탈출 러시는 끊임없이 이어진다. 멈출 줄을 모른다. 그죠? 개인들은 뭐를 한다? 부자들은 달러를 사지키고 금을 사지킨다. 이게 대표적인 디플레이션의 양태입니다. 이게. 문재인이 2년 반 동안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다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한다는 희망이 있다면은, 왜 사람들이 달러를 사들이고 현금을 사들이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겠어요? 뭐다? 2년 반 동안 문재인의 경제는 디플레이션 경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프를 나오는 걸 좀 빨리 할게요. 우선 첫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학자들이나 언론들은 이걸 갖다가 디플레이션 경제를 진입했다 그러는데요. 이게 1966년부터 2019년까지 통계를 잡아놨는데요. 통계청인데 1966년은 뭡니까? 1963년에 박정희가 민선 대통령이 돼서 본격적으로 경제개발 계획을 밀어붙인 거죠. 그죠? 그래서 1966년 1일 2019년까지 30년 이상을 지금 40 몇 년입니까? 40년, 60년을 다루는데 60년 사이에 우리가 온 것이 1997년에 IMF 위기와 그때도 마이너스 물가는 아니었어. 그죠? 그 다음에 1997년에 1999년에도 마이너스 물가는 아니었어. 0.8이야.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1977년 있죠. 이때가 뭐가 온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때 석유위기 파동이 와요. 세계 석유위기 파동. 이때도 마이너스 물가 아니야. 1997년 이후에 1999년에 0.8%의 물가 상승률을 내. 이때 IMF였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경제로 들어간 거는 우리나라가 없었다 이렇게 되죠. 근데 2019년에 들어와서 지금 마이너스 경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크게 확대한 그래프를 제가 못 찾았는데요. 2019년을 보면은 지금 4개월이나 5개월째 지금 0%대의 그 물가 상승률이 오고 저번 달에는 결국은 작년 대비 마이너스 0.4%의 물가 상승률이 와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0.4%의 물가 상승률이 오고 4 내지 5개월 0%, 0.2%, 0.3%, 0.7% 그런 물가 상승률이 오는데 드디어 8월 달에 이게 마이너스 0.4%를 꺾여졌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온다 하고 언론과 이제 경제 전문학자들은 말하는데요. 가만히 보시면은 이 경제 성장을 그거를 갖다 못 찾았는데 2017년쯤 가면 2017년에 박근혜 시대 때 그게 2017년 5월이 경제 성장률의 정점이었어요. 경제 성장률 이런 곡선이 있죠, 그죠? 경제 곡선 이런 거,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경제는 계속 꺾어져. 그러면서 물가도 같이 하락해. 그래서 여기서 바로 문재인이 비극이 있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발표가 나오자 당장 통계청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2019년 8월에 마이너스 4%는 물가 상승률이 물가 하락이 오자 경제 통계청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문재인의 통계청에서는 지표와 체감 물가가 괴리를 좁힌다. 지표와 체감 물가 괴리를 좁힌다. 내년 때는 소득별 물가지수를 반영하겠다. 내년부터는 소득별 물가지수를 반영해. 이런 거지 같은 새끼들이 있어. 물가지수는 물가수식은 돈 버는 새끼들은 따로 쓰고 돈 적게 버는 사람도 따로 쓰고 이런 통계 소득별 물가지수를 발행하는 게 뭐야? 그죠? 이건 조작이죠, 조작. 그런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디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공산주의 국가에서 뭐야? 부자들 중산층 이상만 통계를 뽑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잘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문재인이가 그걸 갖다가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한심한 새끼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언론에서 말을 하면은 나랏돈 프로도 나랏돈을 갖다가 예산을 아무리 인크리즈 해도 60% 40% 인크리즈 해도 뭐가 안 된다? 마이너스 물가가 온다. 왜? 망했으니까. 문재인의 경제가 2년 반 동안 망가졌으니까 더 이상 우리나라는 플러스 경제로 돌아가기 힘들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하여튼 한은이나 통계청의 말은 이것들이 진짜 거짓말만 하는 놈들이니까 문재인을 아부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 지금 얘네들 또 무슨 말을 들거나 한국은행은 마이너스 물가가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 디스인플레이션. 그런 말은 디스인플레이션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물가가 들어왔으니까 경제학자들은 모두 뭐라 그래? 디플레이션 초기에 진입했다 이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을 디플레이션의 핵심은 마이너스 물가지만은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물가 전에 경제가 다 폭망했었고 소비가 지금 정체가 되고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왔다. 그죠? 왔었어요. 응?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제가 계속 말한 거예요. 자, 10대 그룹, 우리나라 10대 대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죠. 작년 이맘때는 72조였어. 근데 올해는 40조, 반토막이나 영업이익이. 그죠? 매출, 그리고 현금 보유액이 얼마나, 영업이익이 줄면에도 불구하고 현금 보유액은 223조야, 작년 이맘때. 근데 242조가 올라가. 그죠? 약 20조가 늘죠. 20조가 현금 보유액이. 그죠? 그리고 대기업들이 59개 대기업이라 그래요. 59개 대기업 집단 353개, 즉 300여 개의 대기업 집단은 투자가 11조 원 감소해. 작년보다 11조 원 감소해. 작년에 47조였는데 올해는 36조다. 그죠? 기업이 뭐다? 현금을 쌓기 시작했다. 디플레이션에 대비하고 앞으로 생산을 줄이겠다. 생산을 줄이면 어떻게 된다? 소비가 준다. 그죠? 얘네들 생산이 준다는 것은 공급이 딸리니까 소비자들이 물건을 산다. 즉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게 말이 아니에요. 즉 디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일반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하고 그죠? 수요가 줄기 때문에 자기들도 공급을 줄이겠다. 그래서 투자도 안 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그래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점이죠. 그다음에 달러 예금 보세요. 그죠? 작년 이맘때 19%였어. 근데 지금 21%야. 2%가 늘었어. 그리고 달러 매수 금액을 보세요. 작년 이맘때 99억 달러였어. 근데 203억 달러야. 지금 203억 달러. 두 배를 갖다가 외화 채권을 투자하죠. 외화 채권. 외화 채권은 뭐예요? 미국이나 일본 안정한 자산을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외화 채권을 투자하죠. 그리고 골드바는 지금 없어서 못 팔아. 한 달을 기다려야 된대. 팀장님, 저 골드바 300만 불어치만 사주세요. 한대요. 부자가 가가지고. 응? 그건 1kg짜리 골드바가 작년에 5,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올해 현재는 한 6,800만 원에 7,000만 원이니까 얼마 골랐어? 한 40% 골랐지. 40%. 그죠? 또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뭐야 이게? 국가 채무야, 국가 채무. 자, 2019년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뭐야 이게? 740, 2019년 731, 그리고 문재인이 끝나는 갔다 가면 천조가 돼, 천조가. 매년 국채 이자도 또 10%씩, 11%, 13%, 15조, 15조, 뭐 16조 이렇게 늘어. 그러니까 문재인이 5년 동안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국가 GNP가 약 300조에서 300조. 그 300조만큼 더 늘어버려. 채무만 더 늘어버려.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그럼 이까지 많이 길어지는데 이까지의 결론이 뭐냐? 지금 현재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모든 통계가 경제 지표가 디플레이션 상태다. 디플레이션 상태인데 그런 가장 문제가 뭐냐? 이 디플레이션 상태는 가장 문제가 뭐냐? 문재인이가 말이죠. 경제를 정치 도구화시켰단 말이죠. 즉 국민들을 편안하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경제 정책을 쓴 게 아니라 자기의 집권 영장, 집권 유지를 위해 가지고 경제를 갖다가 지 맘대로 가다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문재인에 의해서 계획이 된 게 하나둘 있습니까? 경제 계획이 된 게 있습니까? 정부 계획이 된 게 있습니까? 외교를 잘했습니까? 안 했죠. 그죠? 경제 계획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미봉만 하고 있어. 그냥 나 몰라라 해가지고 전부 위원회에다 던져버리고 자기들 다 빠지고 있어. 그래 문재인이 끝나는 5년쯤 지나고 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된다? 완전히 썩어버리게 된다. 완전히 썩어버리게 된다. 5년 동안 이렇게 구조조정 안 한 놈은 문재인뿐이 없어요. 왜? 구조조정을 하면 사람이 잘리고 기업이 갔다가 한계 기업이 도산하니까 그걸 안 했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4차 혁명을 하겠대 이 새끼가. 4차 혁명이라는 건 뭐야? 창조적 파괴죠. 기존 질서, 기존 산업의 창조적 파괴 위에 새로운 산업이 태어나는데 기존 산업을 갖다가 다 그냥 그대로 놔두고 썩어 뭉그러진 산업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 4차 혁명을 하는데 문재인 하에서 4차 혁명 된 거 있어요? 문재인 하에서 4차 혁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한 게 있어요? 공무원 구조조정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걸 한다면서 국민들한테 세금은 매년 50조씩 더 걷어갔어. 내년엔 60조를 더 걷어간대. 이제 국민한테 세금을 갖다가 더 못 뺏게 생겼으므로 뭘 한다? 나라에다가 국가 빚을 갖다가 발행해가지고 해외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누구를 준다? 서민층한테 돈을 뿌리겠다 이거예요. 그 서민층이 그 20만원, 30만원, 몇십만원 받아가지고 소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비를 안 하는 거죠. 왜? 물가가 그만큼 더 올랐어. 뭐라 생필품 물가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 디플레이션이 온 문제는 경제적인 해외 반환이라 지금 문재인이가 핑계되는 게 뭐예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다. 일본의 무역 보복이다. 또 대외 경제를 변수로 삼는데 아니죠. 2년 전에 문재인이 갖다가 집권할 당시에는 2년 반 전에 세계 경기는 최고의 호황이었어요. 그죠? 일시적이었지만 최고의 호황이었는데 우리나라 경제만 그 당시부터 망가뜨렸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디플레이션이 온 것은 뭐다? 해외발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이가 2년 반 동안 국가 경제를 갖다가 아주 존망을 시켰으므로 벌써 디플레이션은 왔었다. 그죠? 이거는 해외발 디플레이션 아니라 문재인 자체적으로 자기가 만드는 대한민국 자체가 만드는 디플레이션이었고 경기 폭망이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제가 좀 강하게 비판하는데 강하게 비판하지 않으면 말이죠.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말해가지고 조국이 저런 상태는 그냥 놔두면은 국민들이 분노해서 일어나가지고 없애버려. 근데 경제 상태에는 이런 우리나라 예산이 700조가 된다, 600조가 된다, 500조가 된다, 400조가 된다, 또는 국가 부채가 1,500조다, 2,000조다, 3,000조다 그런 것도 자기한테 직접적인 피부가 안 나도록 경제 문제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자기한테 일단 10만원, 20만원만 더 벌게 해주고 더 주면은 고마워하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뭐가 된다? 대한민국은 망하고 있다. 박정희 이래에 우리가 견실하게 성장했던 70년 경제 역사를 갖다가 완전히 깡통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게 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도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정치, 외교, 문화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경제도 말할 것도 없지만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을 갖다가 디플레이션을 우리가 60년 동안 박정희 이래 60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디플레이션이다. 이게 문재인 때문에 온다.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할 것이고 아비규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물으실 거예요. 저 같은 무식한 사람한테 그런 디플레이션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묻죠. 그죠? 방법이 없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아끼는 수뿐이 없어요. 이거는. 갖고 있는 돈을 지키는 수뿐이 없어. 그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투자할 데가 없다니까 디플레이션 상태에서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갖다 지키고 가난한 자는 더 지키가 되고 덜 소비를 해야 되는 게 정석이고 그 다음에 부자들은 어떻게 한다? 말씀드렸죠. 달러를 산다, 외국 채권을 산다, 금을 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산 해직을 하고 있죠. 자산 해지. 그런 겁니다 이게. 이까지 할게요. 좀 어려웠는지 모르시겠어요. 뭐 처음에는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디플레이션은 어디서 왔다? 문재인 때문에 왔고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경제 2002년 5개월 동안 자체적으로 온 거다. 속지 말아라. 외부에서 디플레이션 공포가 있다 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외부 디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해 가지고 한국도 같이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속지 말아라. 2년 반 전부터 소주성과 경제 구조 계획을 못하고, 그죠? 그 다음에 52시간 강제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또 기업을 죽이고 노동정책 민노총을 갖다가 전위들여 세운 문재인이가 우리나라 경제를 2년 반 동안 망가뜨렸다. 그래서 해외에서 오는 디플레이션은 우리 현재의 디플레이션 플러스 더 쓰나미를 때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이 이제 퍼펙트 스톰이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내부적인 발생이다. 외국발이 아니고 문재인이가 만든 내부적인 재앙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지 이 정권을 퇴진시킬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